여기서 유턴해서 가시면 돼요. 지금 뭐 출발해서 움직이시는 데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아, 그래요? 네,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출발하실 때는 네. 이제 이렇게 클러치, 반 클러치 만들면서 악셀 천천히 밟아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네, 거의 지금처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 모드로 되어 있는데 모드 선택하는 버튼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네. 여기 나와 있던 이게 아, 맞다. 저쪽에 맞다. 버튼이 네, 있었어요. 버튼이 있었는데 이게 수동 차량은 이게 없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아까 N라인 수동 다른 오너분 거 네. 타봤다는 그 차에는 저게 버튼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트림에 따라 다른가? 근데 지금 화면 자체가 네. 스포츠 모드일 때 나오는 UI. 아, 이거는 그냥 설정 기본 값에서 네, 바꾸신 거예요? 이것만 그냥 의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브 모드 자체를 바꾼다기보다는 그냥 화면만 UI만, 네. 바꾸는. 일반 평소에 운전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떨리는데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연스러우시고 네. 뭐 어색한 부분이 없어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 이제 여기 좌회전에서 들어가시면은 네. 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도로라서 여기서 이제 뭐 평소 때 아까 하신다고 하셨던 뭐 싱글 클러치의 레브 매칭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보고 네네. 뭐 이렇게 조언해드릴 부분이 있으면 한번 조언해드릴게요. 꿀럭일 수도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진짜 확실히 승차감이 좋긴 좋아요. 그 N 타다가 N라인 타보니까. 아, 그래요? 네. N은 그냥 노멀 모드에서도 이것보다 네. 딱딱해요. N9 자체도 지금 이제 일반 차 타다가 사람들이 타면은 되게 딱딱하다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공기압을 좀 많이 뺐어요. 원래는 한 40에서 이 정도 타다가 이게 너무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또 여름이고 이러니까 팽창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낮춰야 되겠다 싶어서 아마 지금 거의 37? 그러니까 냉간 기준으로 37psi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네, 원래는 더 낮췄다가 음, 지금 현재는 이 기준으로 타고 있어요. 이게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본가에 전주 내려갔다 오는데 그때 블루엔즈에서 그냥 공기압 체크해 주세요 하고 이제 넣어 주셨는데 고속도로 한참 한 2시간 정도 탔는데 공기압이 48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 45psi 정도를 넣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비소에서 그냥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맞아요. 최소 다 40은 넘기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페 커뮤니티에 보면은 거의 30몇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타이어는 어떤 출고 출고 타이어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오래 지금 그러면 네, 이제 안 그래도 조금 그 아버지도 이렇게 차에 관심이 많다 보이시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상태 보고 조금 하지 않을까. 주로 이제 레브 매칭을 만약에 쓰신다 하시면은 어느 상황에서 많이 사용을 하세요? 사실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유턴. 아까처럼 좀 속도 줄여야 될 때 이제 쓰거나 네. 기분 내고 싶을 때 사실 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아까 저쪽에서도 보셨지만 4단에서 3단까지는 잘 내리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3단에서 좀 더 줄여야 될 때 아, 그때는 3단에서 2단 완전 이제 저속으로 내려갈 때는 조금 그거를 제가 사실 RPM을 보고 내린다기보다는 거의 느낌적으로 내리는데 네. 그 느낌이 조금 저단에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까도 꿀렁이는 네. 현상처럼 그렇게 나타나는데 일단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올려주셔야 돼요. RPM. RPM 네. 이제 그게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러치 부는 순간에 이렇게 회전차 때문에 울컥 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만 밟는 거랑 네. 이게 이거를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쳐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탁 치면 반응이 느리죠. 네, 반응이 이거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뭐라 이게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살짝 치면은 안 붙는 것 같고, 그러니까 RPM이 늦게 올라가는 것 같고, 네. 근다고 좀 힘을 줘버리면 또 너무 많이 왕 들어요.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런 게 아직 미숙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 일반적인 자동차, 스포츠카를 네. 뺀 일반적인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거의 공통적으로 다 그렇다 보셔야 돼요. 네. 요즘 나오는 차들이.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한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90년대 초반에도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전자식 스로틀로 바뀌었으니까 네. 케이블 방식의 스로틀이 있었던 차들 같은 경우에는 반응은 좀 직관적인 편이긴 해요. 밟는 만큼 좀 올라가는 네. 그런 맛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처럼 차들이 대부분 반응이 좀 약간 둔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뭐 튜닝, 맵핑 같은 걸 통해서 개선을 좀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운전자가 적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툭 치는 느낌보다는 약간 꾹 이런 느낌으로 좀 가주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정차할 때는 네. 뭐 기어 단속하고는 상관없이 한 40km 정도 되면 중립으로 빼시는 네. 편이시죠? 네, 뭐 일반적인 운전자들 다 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레브 매칭이라는 개념이 참 차에 무리 안 주고 특히 엔진 브레이크를 쓰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지만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진짜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좀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분 내고 싶을 때 이제 조금씩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아반떼 N 같은 경우는 그 영상에서도 잘 안 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지만 아, 그 네, 기계적으로? 기계적 레브 네. 매칭. 근데 그게 사실 차에 무리를 안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브 매칭을 잘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근데 아무래도 그런 기능이 N9에서는 빠져 있으니까 RPM은 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맥스 한 3,500? 네. 그럼 거의 진짜 그냥 일상 운전만 일상운전. 하시는군요. 네. 진짜 가끔 그 변속 실수로 튈 아. 때 빼고는 그렇게 한 4,000 이상 올려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이제 한 3,500 이 정도 레벨에서만 운전을 한다면 네. 뭐 레브 매칭도 그렇고 거의- 히렌토는 당연히 쓸 일이 거의 없다 보셔도 네. 돼요. 처음에는 차를 이제 수동 사고 나서 이걸 아낀다라고 생각을 했어야 됐나?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RPM 거의 3,000 언더에서만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이제 한 4년 넘어가고 사실 이제 클러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이게 비용이 네. 엄청 막 몇백만 원씩 드는 건 아니니까 클러치를 이제 잘못 써가지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알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운전하는 게 좀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과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더 높은 RPM에서 운전을 해봤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4,000을 넘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운전하시면은 뭐 전혀 차에 무리를 줄 일은 없죠. 네. 네. 아마 클러치도 한 10만 킬로 정도까지도 교체 안 하시고 그냥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출발할 때 RPM도 네. 이제 그냥 적당한 정도로 잘 쓰고 계시는 네. 것 같고요. 이제 간혹 반클러치 이런 게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네. RPM을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클러치로. 네.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당연히 수명은 클러치는 좀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아보고 네. 제가 레브 매칭 그거 한번 네.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근데 히렌토라던가 뭐 레브 매칭이라던가 이런 거는 관심을 왜 가지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멋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선가 뭐 그런 걸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수동할 때 사실 매력이 네. 저는 업시프트보단 다운시프트 할 때 그 배기음? 유턴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신호가 신호가 네. 그 뭐라 그래야지 왕 하는 네네. 그 소리가 사실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아버님이 레이싱 테크닉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전혀. 그러니까 어디 뭐 영화라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서 F1도 좀 좋아하고요. 그 레이싱에 관심이 있으셔서 네. 그런 부분들에.
그리고 이제 수동을 탄다고 했을 때 물론 가장 매력적인 건 내가 원하는 기어비로 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매력적이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특히 다운시프트 하면서 더 즐기고 싶은 거죠. 레이싱 꼭 막 이렇게 지금 가시면 돼요. 고속 레이싱이라기보다는 그냥 수동의 그냥 매력을 느끼고 싶은 거죠. 아무래도 변속이 자유롭다라는 게 수동의 매력이니까 올릴 때도 그렇지만 이제 특히 내릴 때 그 배기음을 느끼면서 사실 그래서 배기도 좀 더 튜닝을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고 배기 사운드를 좀 제대로 듣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은 지금은 좀 심심하게 들리실 수도 있긴 하겠어요. 네. 그래서 많이 알아봤었어요. 막 벨로스터 N 것도 이제 하고 이렇게 중통 엔드만 뭐 바꿔볼까 막 이런 그런 게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아보기만 하고 사실 실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레벨칭, 그러니까 RPM을 이렇게 올렸을 때 네. 약간 하이톤이 나오는 그런 류의 사운드가 나는 이제 차들이 있고 엔진이 네. 있고, 근데 터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운드가 나는 차들이 제가 알기로는 극히 소수밖에 없어요. 정말 네. 뭐 포르쉐라던가 네네. 포르쉐도 뭐 저기 카이맨 같은 경우에는 2.0 터보로 바뀌면서부터는 배기음이 많이 좀 별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정말 그런 일부 차들 말고는 RN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팝콘 사운드라고 하는 그런 사운드가 특색이 좀 있어서 그런 거지. 네. RPM을 높여도 그런 시원하고 이런 하이 피치가 나오는 그런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네. 결이 좀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RN 정도만 돼도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그 조용한 곳에서 시동 걸 때 굉장히 눈치가 아, 그거는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알아볼 때 항상 그런 댓글들 보면 막 그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네. 지역 혹시 막 그런 주택들 많은 지역에 사시냐.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겨울에 냉간시 네, 냉간, 시동 첫 네. 시동 걸면은 상당히 크거든요. 네. 참 욕심인 게 처음에는 제 차도 이게 배기도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이 정도도 사실 안 들렸던 걸로 아는데 이제 이게 한 몇 년 타다 보니까 이 정도 사운드가 됐고 일반 차 타는 분들이 이제 제 차 타면은 이제 M9도 막 배기 소리에 대해서는 되게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M9을 타다 보니까 이제 옆에 RN 막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큰 차들 지나가는 거 보면 또 욕심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뭐 일상주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 지금처럼 하시면은 뭐 네. 아무 차에 무리도 없고 주행 질감도 좋고요. 지금처럼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뭐 스포츠 주행 같은 걸 만약에 원하신다 하면 네. 조금 이제 다르게 주행을 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스포츠 주행은 이제 아무래도 차의 반응성을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이 돼야 되니까. 네. 좀 그런 거를 즐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동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와인딩 나갔을 때 이렇게 막 물론 안전이 가장 최우선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코너링 할 때나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미숙하니까 그냥 원클러치도 이제 실제로는 아마 거의 안 쓸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를 줄이다가 브레이크 속도를 줄이다가 그냥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좀 끊어서 딱 줄이다가 어느 순간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변속을 할 때 조금 악셀레이터 쳐주면서 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배우면 더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히렌토 역시도 그러면 일종의 이제 약간 재미를 위해서 네, 해보시는 네. 그런. 사실 뭐 운전하는데 필수는 아니니까. 그럼요, 전혀 네. 필수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그 악셀레이터가 안쪽에 있는 것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나는 재미를 수동 운전에 좀 더 재미를 주고 싶어서 그런 스킬들을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오히려 그거 하다가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게 되면 더 위험해지는
거니까 사실. 그럼요. 사용- 익숙하지 않은 경우 맞아요. 브레이크 컨트롤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 아, 깜짝이야. 거북이가 있네요. 어떻게 거북이요? 일산 되게 신기하네. 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는데 아, 거북이. 거북이였어요? 네. 어떻게 나와 있지? 예전에 그 제 차를 블루엔즈에 탁송으로 맡긴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탁송해 주시는 분이 클러치가 너무 민감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뵀을 때 네. 그 같은 수동을 타시니까 그 감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제 수동차를 꽤 여기 잠깐 세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수동차를 꽤 여러 대를 타봤는데 네. 클러치가 다 된 게 어떤 느낌인지는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